이 얘기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얘기가 나온 김에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제주도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화를 냈대요. 진정성이 없다.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4월 3일 이게 추념식에 대해서 이 격이 좀 낮아서 낮다 대통령이 안 간 그렇게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가 4월 4일이었나 방송이 4월 네, 5일이나 맞아요. 4일이었나 그랬어요. 그랬었죠. 지금 거의 뭐 보름 넘게 지났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명이 더 웃겨요. 그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조선일보인가 어디 그 조선일보였죠 그때. 그 기사 보고 기사 보고 얘기했다. 얘기한 그게 거다. 해명이에요. 네. 만약에 진정하게 사과하려고 해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냥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게 맞지. 해명을 아하. 언론 보고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요. 누가 봐도 언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기사를 쓴 그 언론사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조선일보는 맞나 근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팩트체크. 있어요. 예. 예, 예. 혹시 또 고발하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그 언론사 뭐 조선일보든 네. 아니든 상관없고요. 보수 네. 언론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언론 보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진정성 맞네요. 그렇게 얘기했네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그 네. 당시에 바로 사과를 했어야 돼요. 이제 와서 본인 지금 한 달 동안 얘기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징계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징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다음 그러니까. 주에 윤리 네, 완전히 구성이 한다고 되면 5.18 가서도 그랬잖아요. 5.18 묘기 가서도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과했어요. 5.18 그러니까, 명예 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내 아, 말은. 그때도 진정성이 없어요. 네. 한참 지나서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이게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는 거잖아. 네. 근데 이런 사람의 진정성이 말을 안 어떻게 느껴진다.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네. 당연히 제주 4.3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뭐 장난치냐고 지금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 소나기 피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딱 소나기- 눈에 보이는 그런 행보였다. 그렇죠. 그렇게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원래 안 제가 보인다. 얘기했잖아요. 진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말 처음 하고 그게 논란이 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무릎 꿇고? 찾아가서 그렇지. 사과하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언론을 되는데. 대놓고라도 사과의 말을 하든지. 음. 아니 해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얘기했어요. 네. 그거 사실이잖아요. 기념일 맞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냥 잘못 안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얘기를 보면 지금 기념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경이냐 기념이냐 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로 접근하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4.3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 그걸 어떻게 기념일 국경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일은 기념일만이고 국경일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경일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돼요. 12구 참사는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정부가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그 수없이 많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희생돼간 그 사건 참사에 대해서 기념일이니까 뭐 또는 기념일이 아니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사과를 이번에 하긴 했는데 유족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힘에 반복된 이 4.3 폄훼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약속 또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왔어야 된다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먼저 4.3 그 김일성이 그 뒤에 사람 있다. 사과도 안 해.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사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족들은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 생각은 어떤 거고 지도부 생각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내가 개인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도요. 태영호에 대해서 물론 태영호 그분은 본인이 직접 윤리에 자기를 심사해 달라고 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론을 보면 김재원 얘기만 나와요. 징계에 대해서 태영호 얘기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달았잖아요. 본인이 뭐 윤리위원회 자신이 자기 했으니까. 셀프로 한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 이렇게 나와 두 사람 다 제명해야 된다든지 뭐 두 사람 다 징계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김재원 얘기만 나온다니까. 태영호 얘기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지금 김재원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망은 숫자가 4.3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뭔 얘기했죠? 김구.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네. 또 있었어 뭐가. 최근에 또 뭐가 있는데 아무튼 네.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 진짜. 외교청서, JMS, JMS도 있고. 외교청서. 외교청소 네. 사람도 있고. 많네요. 몇 개요 지금 김재원보다 많다니까 숫자로 따지면. 근데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아니 이게 오늘도 보니까 그 미국 관련해서 네. 그 인터뷰한 거 있잖아 로이터. 그거 잘했다고. 그래요.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사람을 아니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영호 의원은요 최고위원은 본인이 북한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왜 우리나라 와서 그걸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본인이 배운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그거 싫어서 온 거 아니에요? 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북한 벗어나서 온 거 아니냐? 근데 북한에서 배운 게 사실이라고 얘기해.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고? 그럼 거기 계셨어야지. 왜 오셨어요? 아니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렇게 한 걸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맞다고 하면 왜 그 체제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 김일성은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북한에서 가르치는 역사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하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인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를 하고 또 뭐 4.3 사건에서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아니 그럼 왜 탈북을 했냐고. 아. 이해가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본인이 탈북을 했다는 말은 그거는 북한의 체제나 북한의 역사가 잘못된 걸 인식했기 때문에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하냐고요. 네.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네.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박정희 기자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 이 지도부 리스크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예. 다음 주에 시작이 된다는 당 윤리위. 그래서 김재원 최고, 뭐 태영호 최고 등등 이런 국민의 민심과 좀 떨어진 사람들의 징계 수위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도 그러겠지. 왜 네. 나만 갖고 그래? 아하. 그러지 않겠어요? 조수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조수진, 태영호, 뭐 김재원 세 분이 있잖아요. 네. 왜 나만 갖고 지금 뭐 성대모사 성대묘사 알겠습니다. 이거 안 뭐 똑같습니까? 글쎄요, 별로 안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도 계속 이제 도마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게 4.19 기념사가 맞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기라고 그랬잖아 사기.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진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런 거 있잖아. 할만 하안. 자 이제 공직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요. 아 근데 자 이거 좀 난이도 조정해서 하세요. 아니 뭘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대체 뭔 사기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민주주의 또는 뭐 자유 이런 걸로 사기를 쳤다. 그게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4.19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네. 독재라든지 이런 그 뭐야 국민을 억압하고 또 어떤 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통치했던 소위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4.19 정신이에요. 그리고 4.19가 일어났던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어요. 네. 지금 보훈처 박민식인가 그분이죠. 네, 보훈처장. 예, 처장. 그 윤석열 대통령 지원해주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대선 때. 네.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승만 기념관. 그것도 음. 그 전에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네. 그거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미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4.19 의거 기념일에 가서 그 얘기 왜 안 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독재를 한 거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죠? 4.19 한 거의 의미가 뭡니까 대체? 그분들이 지키려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사기를 쳤어요? 누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아니 대체 4.19 정신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그 뭐 독재. 4.4, 5.2, 3선 개헌 뭐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독재를 계속 해온 부정선거, 거잖아요. 예. 부정선거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국민들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네. 피로 목숨 바쳐서 아하. 그렇게 자유를 지켜왔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런데 그 정신을 그렇죠. 이어받는데 지금 그 이승만 그렇게 그 독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우상하라는 표현까지 있으면 또 지나치다고 할 거니까 그 사람을 다시 뭐 재평가한다고 하면서 기념관 만들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보훈처의 수장이 네. 친윤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저는 이것도 이율 배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념사, 4.19 혁명 기념사에 맞는 내용이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하죠. 가짜 뉴스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진짜 이것도 진짜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로남불에 아주 그렇게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만 얘기하잖아요. 맨날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비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요 잘 보세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에 대선 기간이었어요. 그때 대선 막 한참 뭐 유세하고 이럴 때 언론중재법 여기 나왔었죠. 언론중재법 바꾸는데 그것도 많이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했을 때 가짜 뉴스를 보도했을 때 그것도 명백하게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일 경우에 네. 이제 그 벌금을 조금 더 늘리자 2배로. 아하. 그래봐야 500에서 1000, 뭐 3000 이 정도예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그때 유세할 때 그랬어요.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그거 반대한다고. 본인이 네. 대선 후보로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튜브를 잡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때 당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네. 지금 보세요, 똑같아. 유튜브, SNS, 가짜 뉴스 뭐 잡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나 SNS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가짜 뉴스라는 걸 가지고. 아하. 그때는 왜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게 놔두지?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그거 못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이걸 막 못하게. 네. 지금 이제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그래서 SNS나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이 많아지니까 그거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그때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지금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달라졌어요? 아니 대통령 되시고 나시니까 뭐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자, 이 4.19 기념사 이후에 뭐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준봉 교수님은 이 내로남불 예. 모습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